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렇게들 두 번째. 아예 두 번째는 힘이 없어. 아니 힘 괜찮았어. 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네,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10월 27일이고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벌써 이제 이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가가 네. 이제 그 주말 지나고 나니까 금요일 되니까 주말도만 8번인가 9번 지나면 이제 벌써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날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참 라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어지럽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김성 과장은 2주 만에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김성 과장부터? 뭐 정신없이 지냈죠? 네. 네. 탐방도 다니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맞아. 나 탐방 썼잖아요. 네. 네. 어디 갔었지? 어디였지? 전기차 강남에 갔나? 엑스포. ESS 코엑스에 있는 거. 코엑스의 그 2차 전지박람회. 2차 전지박람. 네, 거기 다녀왔었고. 근데 되게 헬멧이 힘들어 보였어. 그 사진 나도 봤어. 내가 그 키워드림에다 가스공 사진. 그거는 좀 아니더라. 오토바이 타고도 있는 거. 그건 좀 아니더라. 오토바이 좀 불쌍해 보이더라. 오토바이야? 그 전기 자전거예요? 전기 스쿠터. 스쿠터? 네. 스쿠터? 그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다 있더라고요. 네. 일단 보고 왔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화두가 되었었는데 큰 기업들은 ESS라고 하죠. 네.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네네. 이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태양광이랑 네네. 이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대충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 네.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전기 스쿠터나 드론, 네. 그리고 뭐 전기 오토바이, 자동차 등등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어떤 모양, 네. 휘어지는 배터리, 네. 즉 그 시계줄 있잖아요. 네. 시계줄을 갖다가 배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좋네. 휘어지는 배터리, 네. 그리고 선인데 그 배터리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의 모양 자체가 네. 과거에는 원통형 배터리였다면은 그렇죠. 원통형과 사각형에는 지금 다 다양하게 네. 배터리 모양이 바뀌고 있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뭐 여하튼간에 그 빠를지 안 빠를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SS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네. 어차피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적으로는 다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게. 그렇죠.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태양광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뭐 되겠어.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싸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트렌드로 간다라면은 네. 지금 미국도 이제 원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원전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원전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가장 오래된 게? 몰라. 고리인가? 몇십 년이지 않았어요 그거? 50년 넘었지 않나? 50년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니야? 네. 40년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결국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 태양광 쪽이나 수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수력은 힘들죠. 수력의 지금 풍력. 풍력.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가서 제가 본 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물에 뜨는 태양광이었어요. 물에 뜨는 태양광.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 태양광 전지판에다가 물에 플로팅. 그래서 물에 뜨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 밑에 녹차 물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네. 녹차 녹차 라떼 위에 올려놓으면 됐어. 그래서 그 모양을 그걸 다 가리면 되겠네, 녹차를. 그 모양을 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딱 그거 보자마자 이거 태풍이 오면 어떡해? 했는데 이미 딱 거기에 태풍이면 풍력으로 바뀌는 거지. 1978년도에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네. 고리 완전. 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40년 맞네. 네. 40년 어추. 40년.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제 태양광 그 전지판에다가 네. 뛰어나가서 네.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게끔. 그런데 태풍이 오더라도 전혀 이번에 거기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온 태풍에도 전혀 문제 없었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서 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대규모의 태양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다에 띄우는 거는 상당히 큰 대단한 좀 뭐랄까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바다에 띄우면 네. 배인가? 괜찮은가? 보통 바다에 띄우는 자기 지난번에 바다를 갈라갖고 갔던 섬 이름 뭐죠? 제부도? 제부도. 그런데 가는 사람 좋은 거지. 아니, 그런 바다에 데는 가겠어. 상관없는데 네. 그 바다도 보통 배도 풍랑이 심하면 항구에다 도크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게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 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면 거기서 충전해지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바다 밑에다가 이제 딱 띄어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네. 바다 밑바닥까지. 해저 터널도 쓰고 네. 해저 터널 조명하면 되겠네. 해저 터널 조명.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우리 지금 깔려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런 것처럼 네. 케이블로 해서 발전되는 전기를 갖다가 끌어오는 거죠. 네. 뭐 여하튼간에 그런 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고. 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뭐랄까 좀 지난주부터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시험 늘 바뀌죠 뭐. 네. 네. 그래서 뭐 그거 자꾸 신경 쓰고 뭐 또 포트폴리오 이제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맨날 머리가 아파요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은 매일 머리가 아픈 법이야. 그건 일상 지나간 얘기 잠깐 들었고요. 이기선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 똑같죠. 네.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픈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아픈가. 노령화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네. 체기가 있는 게 안 좋더라고. 뭐요? 아침부터 채끼가 뭐야? 체기, 체한 체한 기운이, 거. 네. 체한 기운이. 정로한 먹어야지. 정로환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건 이제 장 트러블타가 올 때, 장 트러블이 올 때, 네네. 정로환이고 이제 체기가 있을 때는 이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페스탈. 네. 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도 꺾인 거지. 저녁 오후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 역시 몸이 자연에 감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자연에 내가 감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네. 느꼈지. 예. 그렇게 지냈어요? 네. 저는 어저께 혹시 그 10월 26일 키움 방송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하나 이제 드디어 이제 저 나름의 투자 기법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네. 뭔지 알죠? 네. 기운법이라고. 운기라고 그래. 이학령의 기운법이라는 거 들어나 봤어? 김성호자? 아니요. 기운법. 내가 맨날 우리 이 교수한테 그랬거든요. 주식을 뭔가 있는데 뭐 근거는 없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거. 네? 그래 대통령한테 로얄티 내야 돼. 로얄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는 관습법이라고 여태까지 우리 얘기했잖아. 근데 관습법이 아니지. 이제는 기운법. 기운법. 얼마나 좋아. 이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만해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통했잖아요. 네. 내가 지난주 우리 방송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9to5치 이름도 못 찾았던 바로 제로투 세븐 난리 난 거 맞지? 네. 기운을 주다 보니까 기운 맞고 제로투 세븐 오늘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많이 떨어졌지. 주식 매일 오르니? 기운이 나빠졌어. 그러니까 오늘 벌써 신병이 걸려갖고 몸이 안 좋았잖아 내가요. 그래서 하여튼 기운법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갖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도 한번 써먹으려네. 네. 그 코너의 명 맨날 찾기 힘들잖아. 네. 그래서 이학령의 기운법 기운 주식 기운주. 기운주. 네. 기운 주식이 슬슬 보여 또. 네네. 오늘 아침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한시 먹고 나도 약 먹었어요. 네. 근데 약 그래서 드셨어요? 난 화콜 먹었죠. 날씨가 쌀쌀해갖고. 소화제도 있는데. 난 화콜이 좋아. 화콜. 난 화콜을 갖고 다녀. 네네. 자기 뱃살 갖고 다녀. 네네. 다음에 정로하는 거 갖고 다녀. 네. 그래서 먹었더니 조금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생기는데, 하여튼 기운주 이런 거 하는 시간 보냈고요. 시장은 아까 잠깐 시장 본격적으로 이슈하기 전에 시장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이 전 시장이 고민되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우리 이성희 씨 잘 알다시피. 근데 특히 오늘 아침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분뚝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였는데요? 시작하기 전인데 네. 주식이 매력적인 주식이 없네. 매력적인 주식이. 네. 네. 그리고 나는 제가 9시 한 1분 동시효과 딱 지나면서부터 10분 정도 되면 쫙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올라가는 게 보이긴 보여. 근데 예전에 보면 내 성격상으로 보면 올라가면 뭐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관심능이 생기거든요. 야, 저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9시 10분 현재 사는 올라가는데 네. 이제 작은 것들이 있죠. 근데 큰 거 중에서 사고 싶은 게 없고 오히려 야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꼈고요. 특히 이제 뭐 잠시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자잘한 것들은 좀 기운이 있거나 관심 있는 게 있는데 대형주가 이렇게 좀 꼬라서니까 별로 재미없다 이런 게 봐서 시장이 약간 좀 걱정거리도 되고 네. 물론 오늘 이제 종가를 보면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12% 17% 떨어졌네요. 3포인트 떨어지고 지수는 뭐 별거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 뭐 2, 3% 빠요. 아까 뭐 김성 과장이 오늘 FMC 오늘부터 열리고 네. 그래서 27일, 28일 열리니까 미국 시간은 28일 오전에 하거든요. 오후인가? 그때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을 보면 29일 날 새벽 아침에 나오거든요. 인터뷰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 나오는데 그거랑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요. 또 뭐 애플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거든요. 내일 새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28일 날 새벽 5시 좀 넘어서 바로 애플의 그러니까 좀 발표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단 시장에서 크게 좀 매력적인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어려운 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자잘한 거 제일 몇 개를 보면 그렇게 크게 관심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상하게 올라봤죠. 저거 뭐 지나고 나니까 저거 참 상당히 의심스럽거든. 저런 거 내가 탑실하는 거가 공정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테크니 10포인트나 올라갔거든요. 10%나 아침부터 아까 방송할 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저거 아침부터 이상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11시 그때 방송할 때 한 3-4% 올라해서 5%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테크니 이런 거. 그렇죠. 네, 실적 딱 발표하고 훅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거 좀 해야 되나. 저번에 그 롯데 롯데 면세점? 그 면세점 뭐였죠? 그때도 이상했죠. 등한 거? 그거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좀 의심스러워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시장에 하여튼 퀄리티가 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생각 갖고 있고 뭐 종목들은 있으나 크게 봐서는 그게 그 재밌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슈는 우리 이 교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심과 좀 포인트.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좀 약간 그 약간 변동성이 많이 컸는데 지수는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 FOMC 회의에 대한 그 관망 네네. 이런 심리에 대한 쪽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FOMC 회의에서의 관망에 대한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올랐다는 시장이 그럼요. 조정에 대한 좀 필요한 자리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뭐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간에 유로존 또 이제 돈 찍는다고 얘기하죠. 네, 약정 안 그다음에 하는 거. 중국 금리 인하 있죠. 네. 그다음 미국 금리 인상 지연되죠. 이렇게 되면 유동성 랠리에 대한 연장 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주 랠리가 또 한 번 대형주가 지금 보신 것처럼 네. 갈 게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력적인 주식이 거래소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좀 올랐어요, 솔직히 이것들이. 그죠? 거래소에서 그 매력적인 주식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갈 때는 결국에는 저기밖에 없는 거죠. 네. 갈 때는 그러면 매력적인 주식이 많지 않으면 이제 중소형 섹터 내에서 아니면 이제 그 의미 있는 쪽들, 성장형이 좀 보이는 쪽들 이런 쪽에도 다시 한번 베팅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소는 지금 보게 되면 뭐 조선주, 건설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난리도 아니고 뭐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 논리력 현대산업이 그동안에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다른 건설주에 대비해서 좋았던 거는 야 이거는 해외 수주도 없고 분양 시장에 대한 쪽 양호하니까 현대산업은 좋지 않겠니? 거기다 또 면세점도 있잖니? 네, 면세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자마자 조직이 그러니까 무슨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베스트 증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조선주를 아주 강력하게 스트롱바이로 외치더라고 지금. 아니 이베스트 그 윤지호 센터장이 계속 그러고 그럼 시클리크 사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아니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주시장이 걔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뭐냐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나 이베스트 좋은데. 실적으로만 놓고 보자. 실적으로만. 2017년도 실적이 뭐냐면 현대미포가 2017이요? 네, 2017년도. 네네. 그러니까 2016년도 실적은 너무 비싸. 그래서 2017년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한 거 완공되는 2017년도를 지금 증권사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지금 1,600억이라는 얘기예요. 현대미포 단기순이익이. 현대미포가? 예.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5천억 하잖아요. 그러면 싼가요? 안 싸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조 얼마요?
현대중공업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요. 네, 현대미포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네. PR 9배, 1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미포 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1조 5천? 그런데 싼 데가 1,600억, 싼데 싸? 1,600억밖에 못 싼데? 벌잖아. 자산가치 대비해서 제주항공이 8천억이야. 시가총액 이 사람아. 아니 근데 보면 제주항공 8천억이야. 근데 보게 컴투스가 되면 지성되겠네요. 불나면 비행기 날르기라도 하지. 배를 못 날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 보게 그러네. 되면 현대중공업도 응. 현대중공업도 문제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얼마예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후년도 실적이 한 6천억, 7조 8천억. 6천억대 예상하고, 근데 2017년도 실적이 6,40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기요? 증권사에서. 이기. 예, 예.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PR 11배 영역. 8조예요, 8조. 7조 7천. 그러니까 그러면 11배, 12배 영역대라고. 그러면 이게 결코 안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리가. 그런가?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이게 과소 추정됐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미래 실적 2017년도 실적을 예상할 때는 과소 추정하지 않는다고 얘네들이. 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추정을 해갖고 2017년도 실적을 잡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면은 네. 이거는 지금 단에서 이쪽이 결코 싸지 않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 보고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쪽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갖다가 2020년 거를 끌어다 썼잖아요. 그때 논리가 뭐냐면 수주잔고 있었어요. 수주잔고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주를 하더라도 이제는. 있는 게 더 무섭지. 있는 게 지금 무서워, 있는 게. 있어, 언제 했는데 안 사갔다 그러고. 또 오히려 계약금 돌려내래. 그러면은 과연 멀티플을 갖다가 어디서 줄 수 있느냐? 자산가치면, 근데 자산가치 가지고 주식세 왜 하냐, 그러면. 네. 그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자산 가치는 그렇지. 심하지. 그 도크 한번 가봐라. 거기 그 자산 가치 셀 수밖에 없어. 근데 누가 사줘야지 그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산업에 크게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한번 보여줬던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면으로 돌아가는 거. 설비 그 투자를 얘기죠. 먼저 사면으로 하고. 돌아가는 거.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내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사이클인데 지금은 신성장 내수 중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당장 바로 뭐 도선주 즉 설비 투자로 간다? 라는 논리를 갖다가 지금 갖다 붙이기가 어렵죠. 왜냐면 중국이 이제 바오치를 포기했잖아요. 네. 지금 6% 성장했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조선주들의 그 수요를 갖다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네. 어느 나라가 네. 어느 쪽에서 아프리카밖에 없는데 네. 아프리카 너무 먼 나라이잖아요 지금은 네. 상황에서는. 네. 그 또 하나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동안 먹여 살렸던 것 중에 하나 먹여 살린 것도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컨테이너 네. 그리고 FPS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태양광이 나타났어요 지금요. 네. 태양광이 나타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바다 한바퀴가운데 뛰어가지고서 돈 쏟아 부어서 바닷속에서 원유를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선주가 그럼 뭘로 먹고 사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서 조선에 대해서 스트롱바이 하는 거는 네. 뭐 기관들이 뭐 물량 뛰게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굳이 뭐 개인들이 네. 거기 사서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저는 아마 그 부분에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뭐 잘 생각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래요. 뭐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딱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신조선가에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신조선가. 신조선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무슨 한 5, 6년 정도 땡겨서 뭐 할 수는 있죠. 돈 잘 될 때는. 예, 수주 산업이 수주가 엄청 잘 돼갖고 가격도 올라가면 뭐 땡겨서 그 PR 뭐 해도 되거든요. 현재로 가치로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면 자산 가치에 죄송하지만 자산 가치 보는 거는 조선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땅은 클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 야들은 가보셨어요, 김성환자? 아 이날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어요? 나 그때 어렸을 때 가거든요. 2006년도에 네. STX 조선은 내가 STX에서 조선을 샀다가 네. 사람들한테 사라고 네. 고객들한테 사라고 했다가 STX에서 조선 가보고 네. 매도 매도 이건 철공소입니다. 조선소가 아닙니다. 저는 대우조선이랑 갔었는데 네. 그래서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근로자들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네. 식당이 없어요. 네. 구내 식당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분들만 가겠죠. 네. 대부분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다.
걔네들 왔다가 버스 수십 대다가 공영버스 수십 대다 태워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외곽에 있는 식당에다 다 식당도 아니 식당 거의 다 넣어가지고서 그러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기서 청춘에 쓰는 국내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 썼다는 것 자체가 마진이 안 나오니까 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월세 풀어줄 수 있냐. 제가 그 한참 여기 일할 때 말이죠. 그 이성훈 교수 기억날 거예요. 그 네. 일본이랑 비교해서 일본에서 있던 조선업계가 우리나라 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조선사가 평균 한 제가 7, 8년 전에 한번 조사했을 때도 거의 50이 넘어요. 일하는 분이. 근데 이 조선이란 거가 끝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동화나 로봇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면이 많아. 고민이 많고 용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 가서는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 가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일본이 안 되고 한국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부가가치를 떠나서 네. 사람이 없죠. 거기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뽑기가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도 이제 갈수록 마찬가지인데 네. 중국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최후의 보루거든요. 네. 이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위도 경도가 맞아야지 조선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비가 오거나 동남아같이 스콜이 있고 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용접하는 더운데 날씨도 없고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물론 갑자기 조선주 얘기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수준 뭐 올라가는 건 뭐 늘 오케이지만 본격적으로 이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인 설득력은 일단 부족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아까 이성 교수는 이제 대형주가 이제 별로 살만한 게 없다. 네. 그런 얘기 잠깐 하셨고 이제 그래서 중소형 성장 섹터 성장 섹터 그리고 네. 시장 상황에서도 네. 돈 풀고 그리고 유럽에서 돈 풀면 워낙 강세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워낙 강세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면 수출주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논리가 네. 상당히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네. 무섭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성장형 섹터에 대한 쪽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이 뭐였죠?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 이런 것들. 중소형주죠. 네. 왜 논리는? 아까랑 이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신성장 쪽이잖아요. 네. 자 이것만 묶어볼게요. 제가 저기 어제 한국경제TV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어떻게 보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비슷한 건데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보시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개발자 버전이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구글 글래스는 실패했어요. 구글 글래스는 실패했는데 이미 그 사례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봤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윈도우 10 자체가 이미 그쪽에다 이제 특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IT 기기 플랫폼은 네.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잖아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스마트 플랫폼, IT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이제 새로 나타나는 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는 뭐 관련된 품이나 다운받아서 네. 뭐 자율주행보다 돈 주고 230불인가? 네. 다운받아가지고서 그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바로 자율주행되고 2,500불. 네. 네. 2,500불? 네. 네. 이제 전기차 다음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저는 이제 웨어러블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 홀로그램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보는데 기업이 안 보여. 안타깝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뭐겠어요? 현대미포 그거 하겠어요. 네. 걔들이 뭐 하겠어요, 걔가. 네. 못하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는 그런 식으로 빠르게 남들은 벌써 태양광 다 지금 다 스마트 태양광 발전 단가랑 화석연료 발전 단가가 같아진 단계가 가가지고 독일이나 미국은 이미 그런 걸 빠르게 나오고 우리는 따로 뒤처지고 있고. 네.
미국은 애플에 이어서 스마트폰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갖다가 전기차 테슬라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또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없고. 네. 그러면은 자꾸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는 그 미래를 가지고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산 가치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더 통을 웃은 거죠 지금. 네.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야들을 갖고 자산주하는 건 좀 어렵지, 솔직히. 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의 중소형주 중에서 네. 지금의 중형주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중형주도 아니야. 소형주 안에서 새 더블 나오는 종목들이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에요, 걔들은. 네, 하다가 안 되다 싶으면 바로 바꿔서 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LG전자에 나오시는 연구원분들이 쓴 글을 보면은 소통이 막혀 있다잖아요. 네. LG전자 임원들이 수의 대한민국에 딱 어울리는 기업이네. 그렇죠. 소통이. 가장 뭐 그잖아. 가면은 딱 어울리는 기업 아니야? 네. LG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삼성은 뭐 한대? 삼성이 뭐 만들었대? 이거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그나마 또 전기차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서 애들 속에 전기차 준비했겠어? 아니거든. 얻어 걸린 거야 솔직히. 나름 전기차 많이 준비했어. LG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그잖아. 솔직히 얻어 걸린 거잖아. 그렇다고 보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중소형주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솔직히 지금 대형주 중에서 뒤통수를 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네. 물론 않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좀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네. 세대들이 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20대, 30대 졸업하신 분들 이제는 그 나이 때 네. 자기 나이 때. 지금 당장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자기 나이 때네. 그렇죠. 네.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집도 못 사가지고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집을 안 사니까 주식을 사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네. 물론 차곡차곡 덕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그게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몰랐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36살에서 40살 미혼 남자 중에서 네. 미혼 남녀 비율이 미혼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내가 보기엔 100%다. 100%. 자기 보니까. 지금 인구 따놨다가 착착 나이 났을 때 네. 35살에서 40살까지 네. 중에서 미혼의 비율이 50%예요 지금. 남자? 네, 남자. 여자는? 여자도 더 심하겠죠? 더 심해? 여자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박이네 그건. 대박이네. 그 어디 낯선 뉴스에? 어제 읽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나만 잠깐 안 간 게 아니구나. 이런 위안을 얻었겠구만. 그러니까 저랑 예민하지 이 친구 지금. 아니 저는 걱정 안 해요 솔직히. 네. 왜냐면은 네. 또 뭐 이건 언제라도 할수 있어? 이따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 쪽으로 네. 솔직히 요즘 보면 중형주도 안 먹혀요 지금. 난 솔직히 중소형주 개념도 잘 없어. 내가 모르는 중소형주야 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중소형 쪽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네.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결혼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거기서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요즘에 성생활 하고 있어? 아니요 요즘에 뉴스 연예 쪽 뉴스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알렉스랑 띠동갑 나왔었고 아이유랑 장기야 네. 11살 차이 사귀잖아요. 그걸 노리는구나 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시작인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잖아. 일본이 그렇잖아 지금. 네. 일본이 2013년인가 2012년도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게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애들 대학생들이 아는 거지. 네. 이게 자기네 또래 애들 보니까 선배들 뭐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놈이랑 방송을 하고 있네.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주제를 목요일날 방송하면 되겠네. 힘에서. 오케이.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네.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하튼간에 네. 양극화는 심해지고 네. 양극화는 심해지니까 네. 네. 누구는 편의점 가서 3,000원짜리 액체만 사 먹고 있고 누구는 고급 리조트 가가지고서 고급 리조트는 분양률이 잘 돼가지고 기껏 거 햄버거 사 먹더니 WHO에서 하만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나 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애가 버거킹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커피 마시러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대. 대박이더라 대박. 버거킹. 내가 사진 찍어 올렸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네. 대형주 이제 우리나라를 그동안 10년 30년 먹이 살렸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은퇴해야죠 이제. 아, 좋댔네. 걱정이 진짜. 아니, 말 나온 김에 저도 거기에 약간 떠올리면 일단은 기분은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잖아. 웨어러블 기기 중요해진다고 미국에서 졸라 떠든다고.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교수랑 해갖고 지난번에 그 홀로렌즈 갖고 왔잖아. 네. 그 전에 내가 이제 오큘러스 알죠? 네네.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거 알죠?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큘러스 리프트랑 오큘러스라는 회사 아실 텐데요. VR 쪽에 이제 선구주잖아요. 네. 그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2014년에 페이스북 인수한 거 알죠? 네.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기술을 받아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삼성 대리점 가면 보이는 거 삼성 기어 있잖아요. 네네. 그 VR로 돼 있는 거라서 네.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지. 그게 그건데요. 그게 삼성 기어잖아요. 삼성 그 기어 VR. 그게 이번에 물건 나오는 거 아세요? 몰라요. 요게 이번에 11월 달부터 글로벌 출시 시작해요. 뭐예요? 삼성 기어 VR. VR. 네, 그게 그 기술이 뭐냐면 그 어디에서 나오냐 오큘러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오큘러스랑 같이 제휴해서 만든 건데 차이가 뭐냐면 이번에 삼성 기어 VR은 스마트폰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보면 뭔지 모르시면 삼성 플라자 이런 데 가면 스마트폰 갖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는 이제 제품이 안 나왔거든. 출시는 안 했는데요. 이번에 99불에 이번에 출시를 해요. 99불? 네, 11월부터. 되게 싸다. 되게 싼 거죠. 왜냐하면 99불이요? 네, 99불이요. 쌌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서 요즘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속에 들어온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많이 한 사람인데, 여태까지는 딱 이송희 교수는 관심 있으니까 알잖아요. 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싼지 비싼지 감이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오큘러스가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 1분기에 나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출시인데요. 그거는 지금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그 개발자 모드 개발자에 하는 건 350불에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개발자를 하려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때 그 형님도 갖고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350불이에요. 네. 제가 알기엔 350불이거든요. 350불. 네. 근데 싸길래 지금. 네, 350불인데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PC에서도 되고 핸드폰에 되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라는 건 스마트폰에 최적화돼서 하는 건데, 그리고 오큘러스 리프트 RIFT거든요. 쳐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350불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내년부터 1분기부터 출시하는 건데요. 그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서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오큘러스 VR, 마이크로소프트 X1 MS X1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다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지금. 네. 그래서 행사 때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도 완전히 뒤바뀌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관련된 요즘 게임 업체들이 그걸용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영상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위험한 곳에 교육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실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VR이라는 것 자체가 VR 기어 오큘러스 리프트.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게임도 많이 될 거고요. 그런 관련된 여행이나 그런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일상을 많이 바꿀 거라 그래서 삼성을 또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큘러스랑 손잡고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오큘러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고민이 앞서도 어저께도 이성윤 교수 잠깐 방송하면서도 말했지만 딱 그래서 뭐니 우리의 관련주가 뭐 있냐 그러면 좀 답답한 거죠. 그게 지금 역설적으로 한계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로봇도 엄청 많은데 로봇 기가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 뭐 있니? 그럼 또 그게 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막 찾아내잖아요. 어거지로 쫓아내는 어거지지. 어거지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중요하다? 솔직히 쥐뿌리지 중요하겠어 그게요.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게임 업자들 지금 게임 업자들이 보면 중국이랑 차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인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요즘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하겠고요. 다만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부터 고민인데요. 뜻을 느끼는 거 보면 반등 시도했잖아요, 대형주가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현대차가 12만 원에서 17만 거의 찍었잖아요. 네. 요즘 모르겠는데 오늘 가격 모르겠는데 17까지 갔었고요. 거의 50% 올랐고요. 현대중공업도 꽤 올랐어요, 알고 보면요. 꽤 올라갔고. 건설주는 그 정도 아니지만 꽤 오른 거 많고요.
화학주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아까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외환시장이 달러 약세로 슬슬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올라갈지도 몰라 또 유로에서 돈 찍어오면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달러에 따라서 실적도 불안불안하고요. 거기다가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구조조정이거든요. 이제 구조조정 멋모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구조조정하면 최악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 현대건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의 현대건설이 아니라 쌍팔년대 현대건설 쌍팔년저 현대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쌍팔년대 기아차 IMF 전에 이 기아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구조조정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0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보면 지면으로도 3개면 나왔고요. 기사도 엄청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뭐 좋아진다 이거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제 3자적 관점에서 봤어요. 봤더니 너무나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중국과의 경쟁에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의심을 받는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냉정해 보자고 이 교수. 이 교수가 우리가 이 방송 2013년부터 했나요? 네. 13년을 제일 미친 듯이 얘기했던 게 뭐야? 제가 첫 방송부터 제가. 삼성 SDI? 삼성 아니죠. 이 친구를 기억 못하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였죠. SK하이닉스 된다 그래갖고 이승희 교수가 기억나죠? 네. 이승희 교수가 한국경제방송 가서 내 얘기에 너 속 속아갖고 네. SK하이닉스 얘기했다가 좆됐잖아요. 그때가 27,000원? 23만원에서 26,000원 가고 아직도 마지막 방송 기억나죠? 그때 네. 2014년 가을 정도에 이 교수가 그 당시에 대표였는데 네. 그 SK하이닉스 얘기하니까 PD가 한마디 했다 그랬죠? 한마디 했죠.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죠 그랬다가 네. 그게 5만원 같잖아. PD는 회사를 그만뒀지. 그때 5만 원 넘었었다가. 네, 네. 근데 그때 논리가 뭐였어요? 그때 논리가. 그때가 이제 저거죠. 기기 스마트 기기의 확산이었지. 확산도 되고 이제는 중국 애들이 또 이제 스마트 기기 쓰니까 그리고 그만큼 확산되지 않겠니? 네. 이런 그리고 논리. 지금도 보면 이번에 1조 이상 이익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익이 안정성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네. 저도 그 얘기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칭화 유닛이 칭화 칭화 유닛으로. 유럽이 이번에 결국은 샌디스크를 먹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그렇죠. 샌디를 먹었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항상 보면 무역 역주에 시달리는 거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국산화 있죠. 네. 자국화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거 가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 보면. 네. 이번에 보면 뭐예요? 아까 약간 어려운 얘기했죠. 위안화를 하는 거 있죠. 위안화를 위안화 SDR 거기 편입하는 그걸 편입시키는 거. 네. 그걸 지금 유일하게 반대할 수 있는 것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딱 브레이크하는 건데 표대를 하면 진다는 거지 지금요. 네.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지금이야 무슨 국가 특별한 기업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 어떻게 나발해봤자 결국은 중국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반도체마저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거 나발이가 아닌 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잖아요. 그래서 미심쩍은 게 좀 있는 거야. 치이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또 보면 자동차?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자동차? 저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지금 애널리스트 은퇴한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죽었다 깨나도 내연기관으로는 중국이 한국 못 쫓아온다.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네. 그게 맞다. 저는 그 양반은 말 믿거든요. 그 양반은 진짜 그쪽에서 했고 공대를 그것부터 나왔고요. 네네. 그 다음에 MBA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계 오래 있던 분이고요. 네. 지금도 글로벌 업계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 맞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연기관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쉽지 않죠 그게. 근데 보면 지금 아까 다들 얘기하는 게 전기 자동차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 버스 있죠. 전 세계 전기 버스 다 누가 공급해요 지금? 중국에서 BYD가 하잖아요. BYD가. 네,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전기차로 가면 얘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상당 기간 저는 전기차가 시장을 도미넌트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보면 그건 저는 이 교수 말에 전적 동의하는 거예요. 왜?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정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고 정말 재벌이 외국같이 지분만 갖고 있고 경영이 안 하면 또 바뀔 수가 있지. 이게 합리적으로 경영하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정씨 일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접적, 직접적 그동안 결혼했던 사돈그룹이 몇 개나 되겠어. 그렇죠. 사돈의 팔촌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 있죠. LG의 배터리 사업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 인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현대위아 같은 거 있죠. 네. 현대가 대표적으로 엔진하는 회사 아니에요? 엔진 부품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대모비스 이런 거 같이요? 네. 현대자동차 엔진 직접 하는 거고요. 현대위아가 전체적으로 핵심 모터 부품 있죠? 그거 하지 않는 건 쉽지 않아요. 다만 그게 대한민국은 아무리 해봤자 대한민국은 100만 대 시장이란 거예요 지금요. 100만 대 200만 대 시장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답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해보면 갈수록 하는 거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보면 아버님 뭐라 했어? 테레비는 어디? LG지. 금성이지. 근데, 금성이잖아요. 지금 이승원 교수가 지금 테레비를 산다고 그래봐. 네. 뭘 살 거예요? 금성. 지금도 금성가? 아니요, 샤오미하고 비교해 보겠지. 샤오미도 비교해보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샤오미가 우리나라 돈한 90만 돈에 60인치짜리 나왔잖아요. 네. 4K가. 그래서 요번에 지금 예상하는 가격대가 몇 인치는 안 나는데, 삼성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4K 있죠, 4K. 네. $800 이하로 판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다 줄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납품하는 새끼들은 다 코스트 리덕션 당하고 원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당하고. 그래서도 중국 진출하고 싶어도 또 기술지 때문에 또 못하고 다 죽으면 안 돼. 삼성에서 납품하는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삼성에서 납품하는 애들은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삼성에서 납품하는 애들은 중국에 못 주게 한대요. 물건을 못 되게 한다는 거야 장비를. 그럼 우리끼리 잘해보라 그래.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주시장이 1999년 이전이라면 다 돼. 네. 그잖아요. 네. 외국인이 없이 우리끼리 하면 다 그런 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는 얘기 갖고 있고요. 그때 뭐 세그웨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지금 세그웨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어디입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거 알죠? 네. 네. 자기 일상생활에서 본 적 있어요? 본 있어요. 가끔 있죠. 왜냐면 그 나이트 같은 거, 그 술집 같은 거 광고하는 애들이 세그웨이 타고 다니면서 광고하죠. 가끔 다니고 아마 네. 저런 데 있을 거예요. 자기 그 서울의 숲 이런 데 가죠. 네. 거기서 타고 다니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죠. 자, 근데 그 운동 가끔 보면 있을 거라고요. 네. 어디 가면 보는지 아세요? 어디? 상해나 있죠, 상해. 북경에 공항 가보신 분 제 말씀 딱 아실 겁니다. 공이 졸라 크잖아요. 거기를 타고 다니겠네. 거기서 거기 그 경찰들 있죠? 기억 안 나요?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이거. 그 안에서 넘어갈 틀어보니까 이동할 때 그거 타고 다녀. 이미 현실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잖아요. 또 하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장주를 찾으면 되잖아, 성장 섹터.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뜬금없이, 제 입장에서 뜬금없어요. 우리나라가 2020년에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좀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2020년까지 해서 세계 우주 강국 7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난 모르죠. 가면 좋겠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좋겠지만. 근데 이미 그렇게 보내는 나라가 있어. 네. 그 어디야?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다 보내잖아요. 유럽도 보내잖아요. 그런 게 격차가 지금 되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그럼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남는 거 네. 엔터. 아니, 그러니까 애터니까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은 큰 기업 중에. 큰 기업 중에 남으시는 거는 그나마 삼성전자지 뭐. 근데 삼성전자 남는데 상당히 남겠죠.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나 갖고 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되겠지만 지나고 나서 늘 얘기하시면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네. 네?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잖아요. 또 삼성 SDI 해갖고 뭐 배터리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갈수록 대형주군이 좀 자꾸 치인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난 5월, 6월 이후 나름 고점 대비 많이 조정고 있던 성장주가 네. 그나마 그나마 좀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런 거죠. 중만 하더라도요. 중국 내 소비 확대 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때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 하면 오히려 BYD 납품하는 놈이 낫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좋을 수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포인트는 결국은 샤오미에 납품 많이 늘어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샤오미,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그런 관련한 산업원도 말씀드리면 최근 증권가의 트렌드가 있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제가 종목은 모르잖아요. 네. 종목 웬만해 봤지 않으면 제가 뭐 듣보잡이라 욕이나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오르니까 방송에서도 이학년이 듣보잡고 까는 주식만 산다 그런 분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좋은 시그널 주잖아. 대신에 저는
증권 회사들 여기 그 김성 과장도 증권회사 다니지만 제가 나름 또 오래 있었잖아요. 이 나바리에서 딱 보면 트렌드가 있어요. 두 가지 분명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딱 보면 하나가 글로벌 자산 배분팀이 막 늘어납니다. 지금은 글로벌 자산 배분팀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소개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벌 자산 배분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사람 있죠. 네? 외부에 있었고 이런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추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 다시 오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팀이 증권사에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가 신한금융 그렇고요. NH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현대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일본의 탐방이 늘어납니다. 지금요. 그 분명히 느끼셨죠? 그쵸. 일본의 탐방 느끼는데 보세요. 글로벌 팀은 뭘 하냐면은요. 그들이 하는 거가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 네. 경쟁 있는 해외 대표 기업들 찾아요. 이것들이요. 네. 그잖아요. 또 하나가 찾는 거죠. 일본 탐방은 또 NH 투자증권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네. 일본은 지금 일본 주식 사자는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이제 국민적 감정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가 하우스에서 할지 모르겠으나 일본이 어려웠던 시기에 어떤 섹터군이 움직였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보면 올해 히트 쳤던 주식들이 있어요. 주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섹터에 그 근저에 들어가면 포인트를 거기서만 갖다 대고 스토리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고령화를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일본의 고령에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HMR 있죠. 그런 그 간편식 시장 네. 그것도 일본의 1인 가구를 얘기한 거라고요. 맞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 했다가 우리 좆됐잖아. 뭐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게사료 많이 먹을 줄 알았더니 그거는 내가 그때도 아니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답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말하는 것 탓은 안 하지만 저는 약간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소비 트렌드의 그런 거를 갖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갑자기 일본에서 그 당시에 텔레비가 많이 팔리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찾는 것들이 대부분 또 중소형 섹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TV를 많이 보고 뭐 그 비디오를 많이 보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대형 주군이 올라가기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면 그러겠으나 지금 그럴 가능성은 신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중소형 종목군이 그나마 저도 거기 한 표로 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일단 그 증권회사가 저는 어찌됐건 우리 시청 들으시는 분이나 유튜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증권회사에서 이거 하는 애들 돈 냄새는 제일 잘 맞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그 자산 이런 글로벌 자산팀을 만드는 이유고 탐방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래야지 돈을 벌고 자기네가 생존하겠다는 거죠. 생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면 하여튼 딴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하여튼 대형주가 그렇게 매력 있는 게 별로 없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이나 이런 쪽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직접 삼성에는 납품 비중이 그동안엔 적었어. 그래서 왕따였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그 작년에는 어떤 주식들이 갔냐면 삼성하고 같이 베트남 공장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쫙 올랐었거든요. 2년 전에는. 네. 근데 그때 이제 못 간 애들. 네. 그때 삼성에서 야, 넌 짜져. 이래갖고 못 갔던 애들이 네. 지금 중국 쪽 매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애들이 중국 쪽 매출. 왜냐하면 걔네들은 삼성에 납품 못했는데 삼성에 납품했더니 야, 너네들 중국 주면 죽어. 그래갖고 중국 못 주고 그거를 또 다른 애들이 그러면은 비슷한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삼성에서 뽑히지 못했던 애들. 왜? 우리 대표가 삼성 출신이 아니거든. 그랬던 애들이 지금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비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장비주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로 다 분류가 될 거라고. 네, 이제 맞죠. 그런 장비주 네, 중에서는 그쪽을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만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이다. 만도가 현대차, 기아차 매출이 그 중국 쪽에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만도가 그 중국 법인 쪽에서 중국 영업이익 그 매출 기여도가 35%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단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주가가 예전에는 삼성 단 애들이 높아야지
역설적으로 보면 이거네. 거기서 뭐 사돈의 8촌이 되면 안 된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 똘마니 주식들 이름 앞에 산솔 달고 있고 뭐 이름 앞에 뭐 그런 거 딱 대표 보면은 뭐 SDI 출신, SDS 출신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출신 뭐 다 이런 출신들이 대표였잖아요. 내 친구 회사도 줬댔네. 예. 네. 근데 그런 애들이 근데 앞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도 보게 되면 IT 부품 장비주 단에서도 삼성이 그동안에 없어갖고 한이 맺혔던 애들이 오히려 더 좋다 지금은. 내 친구 회사 네. 보면 그 새끼 이력 보더라 항상 삼성 물산 출신 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게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 형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내 말 되지. 그럼요.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건 여전히 오늘도 확인됐지만 이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구나. 그러면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부